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한 뒤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누군가는 한 번에 받아서 목돈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나눠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라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제대로 굴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퇴직금을 잘못 관리해서 후회한 한 남자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직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10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은퇴 후 평생을 책임질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돈을 어떻게 잘 불릴까? 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까? 입니다. 즉,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활용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 수익을 설계하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월별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나 월 지급식 펀드를 활용하라.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면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지급식 펀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 리스크가 커지므로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수익을 활용하라. 소규모 부동산을 활용해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매달 고정적인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크므로 무리한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활비를 줄이면 퇴직금이 더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이용해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를 고려하라.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인해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점검하라.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의료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라. 퇴직금 중 일부는 긴급 의료비 계좌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요양 시설 이용,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입원비나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는
이런 비용을 대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지출이 의료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퇴직금을 쉽게 주지 마라. 퇴직금을 받은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지 자녀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하지만 언제 갚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줬다가 부모 자식 관계까지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쓰면 다시 벌 수 없다. 퇴직금은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며 다시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다 보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신 자녀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관리 방법을 조언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다. 자녀에게 빌려주고 나서 정작 본인이 의료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법. 둘째, 연금으로 나눠서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큰 돈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쉽게 지출하기 쉽습니다.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장기간 분산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소비할 위험이 없습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다 보면 자산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생활 방식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아라. 혹시 대출이 남아있다면 퇴직금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빚입니다. 대출금이 있다면 퇴직금으로 빚을 먼저 갚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이라면 이를 갚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출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빚을 갚으면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비 부담도 덜어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빚을 갚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금으로 빚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빚을 갚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퇴직금을 무조건 저축만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은행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낮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퇴직금의 실질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이자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자산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순간의 결정이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퇴직금은 단기간에 불릴 돈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돈입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라.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하지만 한 번쯤 크게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투자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감정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투자니까 믿고 해도 되겠지. 은퇴 후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중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후입니다. 믿을 만한 투자라고 해도 자신이 충분히 공부하고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무조건 오르겠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가 오히려 퇴직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어떤 자산이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더 이상 재기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투자한다는데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주위에서 다들 같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활용한 투자는 반드시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투자를 피하고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다시 볼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하라.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은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 글쓰기, 온라인 강의 제작, 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 퇴직 후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리한 창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큰 초기 비용이 드는 사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 조사와 경험을 쌓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을 찾아라. 강의, 글쓰기, 온라인 판매, 부업 등으로도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퇴직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정된 돈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상속과 유언장을 준비하라.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 문제를 미루다가 나중에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을 포함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를 고려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가족과 미리 논의하라. 상속 문제는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결국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상속과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정호 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 후에는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꿈꾸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에 빠졌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까?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 받을까? 결국 김정호 씨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택했다.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평생을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손에 들어오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돈을 아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큰돈이 생기니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비 욕구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동안 아내가 하고 싶어 했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오래된 자동차도 바꿨고 집도 일부 리모델링을 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난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김정호 씨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형님, 요즘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손해예요. 좋은 자리 하나 있는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뛴다니까. 김정호 씨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월급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이대로 은행에만 넣어두면 손해 아닌가. 퇴직금이 이렇게 많을 때 한 번쯤은 투자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는 결국 퇴직금 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도 많았고 친구도 적극 추천하니 믿음이 갔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상황이 바뀌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투자했던 건물은 예상과 달리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이 점점 떨어졌다. 설마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자니 돈이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다.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잃었지만 김정호 씨는 남은 1억 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도 아직 1억 원은 남아있으니 이 돈은 꼭 지켜야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아빠,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정호 씨는 고민했다. 퇴직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소? 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남은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아들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1년도 채 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아들은 아직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결국 퇴직금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고 김정호 씨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퇴직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했다. 내가 그때 퇴직금을 신중하게 관리했더라면, 처음부터 연금으로 받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친구의 투자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내 노후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내 노후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는 이제 매달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하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다. 이렇게 사연이 끝이 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몇 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고, 신중하게 운용하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퇴직금을 받을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을 경우 철저한 계획 없이는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퇴직금으로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빚을 없애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친구나 지인의 확실한 투자 제안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퇴직 후에는 재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절대 한꺼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퇴직금을 쉽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돕고 싶겠지만 퇴직금은 내 노후를 위한 돈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반드시 내 생활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결국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전히 경제 활동을 멈추기보다는 소규모라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강연, 글쓰기, 투자, 온라인 판매, 부업 등을 활용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 퇴직금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재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진 퇴직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관리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사용하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없다면 몇 년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배당주, 월 지급식 펀드, 임대 수익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퇴직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생활 방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퇴직금은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퇴직금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